영주성의 회의실은 마치 역사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낸 유물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천장의 높은 기둥과 벽을 따라 걸린 낡은 칼과 방패는 수많은 전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각각의 흠집과 상처는 그 날카로운 순간들을 증명하듯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나무 테이블은 한때 고구려의 운명을 논의하던 전쟁 회의의 중심이었음을 암시했다. 그 위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결단들이 고구려의 역사에 깊이 새겨졌을 터였다. 회의실의 창문 너머로 서서히 빛이 발해가고 있었다. 해는 이제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가며 마지막 남은 빛마저 어둠 속으로 삼켜지고 있었다.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테이블 위에 남은 그림자와 뒤섞여 방 안에 점점 짙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고요함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요함 속에서도 회의실은 과거의 영광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었다. 곧 장수들이 그 방에 모일 것이고 고구려의 운명이 다시 한번 이곳에서 결정될 터였다. 까마귀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에 섰다. 그의 발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잠시 깨웠으나 이내 다시 무거운 정적이 그를 감쌌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 주위에 서 있는 장수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고구려의 운명이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다. 까마귀의 머릿속은 전장의 수많은 전략과 가능성들로 어지러웠다. 백제가 이미 무너졌고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곧 고구려를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고구려는 외부의 침략뿐 아니라 내부의 분열도 막아내야 했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수들은 그가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리며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들의 시선은 무겁게 그에게 쏠렸고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차 있었다. 이 침묵 속에서 까마귀는 한 번 더 자신의 결단을 다잡으며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할 방도를 모색했다.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을, 그리고 이번 싸움이 고구려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까마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장수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굳건하게 울려 퍼졌고 방 안의 침묵을 단숨에 깨뜨렸다. 신라와 당은 곧 우리를 노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고구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까마귀는 장수들의 표정을 살피며 중저음의 목소리로 물었다. 아군 병력은? 그의 물음에 장수들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르다 대중상이 고개를 들고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개마무사 만기, 까마귀병 4만입니다. 그 수치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그 숫자는 마치 현실의 무거운 짐처럼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5만의 병력. 그 병력은 과거의 고구려에 비하면 결코 부족하지는 않았으나 신라와 당의 연합군을 상대로 하기에 충분한지는 불확실했다. 특히 신라와 당군이 이미 백제를 무너뜨린 이상 그들의 다음 목표는 고구려일 것이 뻔했다. 까마귀는 잠시 말없이 그 숫자를 곱씹었다. 개마무사, 고구려의 자랑이자 강철 같은 기병대. 그리고 까마귀병은 여전히 고구려의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 숫자가 압도적인 적군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른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무겁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이 병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이 숫자를 가지고도 신라와 당을 상대해야 한다. 병력 부족을 전술로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고 결단은 더욱 확고해졌다. 병사들을 재정비하고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이번 전투는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이 될 것이다. 까마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군량은? 대중상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3달치 정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고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3달. 까마귀는 그 말을 되뇌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다. 왜 그것밖에 없느냐? 그의 말은 절망과 실망이 뒤섞인 채 조용히 방 안에 흘러나왔다.
그의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다. 이 전투가 짧게 끝날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들이 버텨야 할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군량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각 장수들의 얼굴에 서린 불안과 침묵이 그 현실의 무게를 더욱 강조했다. 적은 강하고 그들의 자원은 한정적이었다. 전투뿐만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것이 고구려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군량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적들이 빠르게 진군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 그들이 고구려의 성을 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공급선을 끊고 전장을 우리의 이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전사의 단호함을 되찾았고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하라. 그리고 이 싸움이 단 한 번의 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걸사비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무거운 현실을 설명했다. 하북성에서 지배권을 잃었고 요동에서 지원이 없으니 빠듯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마치 이미 전쟁이 패배로 끝난 듯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이미 상황의 끝을 어렴풋이 예감하는 자의 말처럼 들렸다. 까마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이 그에게 드리워졌다. 백제는 정령 그대로 멸망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 사실을 믿기 힘들어 자신에게 되묻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그가 한때 함께 싸웠던 동맹국,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옆에 서 있던 백제의 군사들이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고구려는 고립되었고 모든 지원을 잃었다. 백제가 무너진 지금 그들의 운명 역시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영광과 패배, 그리고 연수영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들이 한데 엉켜 무거운 짐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한때는 강철처럼 단단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점점 더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싸워야 했다. 절망 속에서도 고구려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백제는 끝났어도 고구려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속으로 결심하며 다시금 눈을 떴다. 대조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이어 말했다. 사비성이 함락되긴 했지만 부여복신과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희망의 불씨는 아직 백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그리고 고구려가 여전히 싸울 여지가 있음을 의미했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무거운 절망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는 말했다. 그래, 잘 되었구나. 백제가 이대로 멸망하게 둘 순 없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결단에 찬 힘이 실려 있었다. 더 이상 무너진 동맹의 잔해 속에서 허둥대지 않았다. 그는 그 잔해 속에서 다시 싸울 동맹과 저항의 불씨를 찾고 있었다. 백제가 무너졌다면 다음은 어디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뜨며 장수들을 굳게 응시했다. 다음은 고구려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신라와 당의 칼날이 곧 우리 목을 겨눌 것이다. 까마귀는 그간 억눌려 있던 절망과 슬픔을 잠시 묻어두고 전장의 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을 떠안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대조영이 말한 희미한 희망, 백제를 되살리려는 움직임 속에서 그는 고구려의 마지막 가능성을 보았다. 부여복신과 흑지상지와 연락을 취해라.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고구려 역시 이 땅을 지켜야 한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 속에서 각 장수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망리지도 뇌음신과 생해장군에게 술천성과 북한산성 공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아버지의 반응을 기대하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상황은 다급했고 그녀 역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걸사비우는 두 손을 꽉 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진작에 증원군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뼈저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고구려의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원하던 결단과 행동은 너무나도 늦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위기가 더 커졌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까마귀는 걸사비우의 한탄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래, 우리가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노예음신과 생해가 술천성과 북한산성을 공격했다면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증원군이 늦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까마귀는 결단에 찬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까마귀의 결단이 장수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듯했다. 까마귀는 손을 들어 장수들을 진정시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그 안에 짙게 깔린 무거운 책임감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다. 지옥은 아직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앞으로 본국의 지원은 기대하지 마라. 단기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치고 들어온다면 이 영주성은 고립될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지금부터는 생존의 싸움이다. 까마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장수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고구려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네, 대장군님.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충성심과 함께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마귀의 결단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쟁의 현실은 냉혹했으나 그들은 대장군의 명령 아래 하나로 뭉쳐야 했다. 까마귀는 잠시 그들의 반응을 살핀 뒤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이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은 적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각 부대는 당장 준비에 들어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전쟁을 대비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듯했지만 여전히 엄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장수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 속에는 각오와 결단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장수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나자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연수진과 까마귀였다. 회의실은 이제 고요해졌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연수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섰다. 그녀의 눈 속에는 깊은 걱정이 가득했고 그 걱정은 그녀의 목소리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애타는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까마귀는 잠시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도 그 답을 찾기 힘든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심시키려 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해 보였으나 그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퍼져가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랜 세월을 전장에서 보낸 전사였고 그 누구보다도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딸에게 자신의 불안을 내보일 수 없었다. 연수진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한 까마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환두대도를 가져오거라. 늙었지만 아직 까마귀는 살아있다. 걱정 말거라.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들렸지만 동시에 딸을 위로하려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연수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아버지의 눈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았음을 직감했다. 연수진은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금 그를 향해 불안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을 어떻게 안 해?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고구려의 운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더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서부터 누적된 세월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는 듯했다. 삶은 언제나 치열했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만이 남더라.
싸우던가 순응하던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의 결심을 다지는 듯한 확고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하는 독백처럼 들렸다. 연수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눈 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고 싶었지만 그의 결심이 그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다. 아빠는 싸울 거야.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할 길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긴 물음이었다. 까마귀는 딸의 눈을 가만히 마주한 채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는 결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싸울 거다, 끝까지. 그의 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까마귀는 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널 위해서. 내 삶의 의미는 이제 너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가 이제까지 품어왔던 모든 슬픔과 후회는 오직 연수진을 위해 남은 시간에 헌신하겠다는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연수진은 아버지의 강한 의지를 느끼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는 듯 다소 짓궂게 물었다. 그런데 맨날 술만 마셨어. 까마귀는 잠시 쓴웃음을 지었다. 그 질문이 그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지만 그는 진심 어린 대답을 내놓았다. 아빠도 지치니까. 좀 쉬었어. 힘들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따스함과 함께 오랜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그가 마신 술은 단지 고통을 잊기 위한 도피처였음을 인정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연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아버지의 크고 든든한 품에 안기자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순간의 평온을 즐겼다. 방 안의 고요함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까마귀는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에게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 따스함은 마치 오랜 전쟁과 고통 속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일깨우는 듯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